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매물이 상당히 그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장 후반으로 조금 이제 가면서 이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게 이제 하락폭도 조금 축소되고 또 달러 약세 폭도 조금 축소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조를 좀 보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감 무렵에 다시 지수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간 그 3대 지수가 모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러셀 2000만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0.1%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하면서 그 낙폭을 좀 좁혀오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매도해서.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으로 좀 올라와서 보합권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그냥 약보합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색깔을 못 바꿨습니다. 예, 그런 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22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은 1,407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70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랑 좀 반대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기관이 선물을 사면서 현물이 좀, 기관이 현물을 파는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19.81포인트, 어제보다 0.08% 하락, 그러니까 뭐 약보합이죠. 이렇게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좀 강보합, 강보 0.2% 채 못 미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중간에 그 매도에서 매수로 아주 빨리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빠르게 전환이 됐어요. 그 뒤로 이제 기관들도 그렇게 그 강력한 매도에서 매도폭을 축소하면서 움직여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플러스권에서 얼마큼 더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이제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86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관은 50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1,309억을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822.44포인트 어제보다 0.7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십자가 그 도지라고 그러죠. 십자가 모양인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양봉 도지인데 이제 밑꼬리가 좀 달려서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그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유지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양봉을 이제 붙이면서 지난 11월 7일 날 그 만들었던 그 직전 고점, 그 847포인트 부근이죠. 그쪽을 향해서 좀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을 오늘 갖췄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환율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미국 국제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달러가 타국 화폐 대비해서 굉장히 약해지는 그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 화폐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우리도 오늘 1289원 60전 그래서 환율이 4원 10전 하락하면서 역시 원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669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기관은 1135억을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27억, SDI도 119억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는 2차 전지 쪽을 전부 산 거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51억, 현대차 34억, 기아를 오늘 451억 외국인들이 좀 크게 순매수를 했고 네이버도 90억 이렇게 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물 223억 이렇게 샀고요. 반면에 기관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1135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115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44억 샀고, 삼성 SDI 15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순매수한 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가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을 외국인들이 전부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 206억, 에코프로 460억, LNF 147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154억 순매수했는데 에코프로는 1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LNF는 191억을 샀습니다. 포스코 DX는 외국인도 30억, 기관도 38억 이렇게 순매수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좀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STO 이거 이제 한참 얘기 없다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토큰 증권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기반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조각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그 토크코인을 이용해서 그런 업체들이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관계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어제 이제 서울 옥션 블루 STO 그 토큰 증권을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대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16일 날 그 뮤직하우가 금감원에 또 음악 수익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원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그것도 조각 투자죠. 예, 뮤직하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머니터리 뭐가 VMIC에 투자를 해서 이 토큰 증권에 협력을 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이 오늘 좀 비교적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의료 AI죠. 이거에 북미 영상협회에서 그 학회에서 북미 영상학회에서 의료 AI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의 그 성과가 계속해서 알려져 오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닛이 코어라인 소프트하고 해외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루닛은 뭐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지만 굉장히 IR을 적극적으로 해요. 회사가 나서서 우리 이런 일 있습니다, 이런 일 있습니다 하고 막 저희들한테도 보내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JLK가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JBS LVO 이게 뭐냐면 그 대뇌혈관 폐색 검출하는 AI 솔루션이에요. 이게 JLK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했다 이러면서 이 의료 AI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 테슬라가 그 어제 이제 상승한 거에 영향도 있고 한 증권사 이제 리포트가 LNF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LNF가 불을 댕겼죠. 결국 봄이 온다. 그 2차 전지.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가를 28만 원. 증권사 목표가는 이제 12개월 목표가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90 몇 프로 되나요? LNF가 지금 16만 8,700원에 끝났으니까 28만 원. 그렇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돌아서는 그리고 또 이런 리포트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 시장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박진감 있게 가지는 않지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잘 버텨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산타 랠리, 근데, 랠리라고까지는 부르기가 좀 그렇다. 이제 이거는 뭐, 쭉 말씀드려오던 거죠. 특집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랠리라고 붙이긴 뭐 다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번 11월 달을 놓고 보면 이제 내일이 11월 마지막 날이니까 11월 달을 놓고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1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상승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지수 자체가 이제 그래서 제가 백만가미 스쿨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11월은 좀 강하고 12월은 정작 산타가 와야 되는데 산타는 못 오고 12월은 11월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결국 이제 1월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제가 이제 스쿨에서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지만 33년 동안 그 누적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월별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올해도 그렇다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이제 이 11월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걸 그 시장을 끌고 온 핵심 동력이 뭘까? 핵심 동력이 뭘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제일 관계됐던 그런 섹션은 그냥 한 번 떴다가 바로 그냥 주저앉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쭉 보면 핵심 모멘텀, 다시 말해서 상승의 화두가 뭘까 보면은 이제 그 HBM 관련이에요. 그냥 이제 반도체, 그냥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고광역대를 취급하는 이 HBM에 관련된 뭐 장비라든지, 그냥 후철 공정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력을 이뤄서 움직여 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샀어요. 오늘도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 근데 그것도 이제 로봇에 AI가 첨가되는 그런 로봇에다가 이제 인공지능형 로봇 거기에다가 의료 AI 이렇게 두 축이 지금 이게 시장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전통적으로 뭐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벗어나 있는 그밖에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저랑 많이 말씀 나눴던 조선 관련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어제 제가 집중 분석해드린 뭐 택배 관련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타의 뭐 이슈들이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별로 뭐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 축이 이제 끌고 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좀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식 투자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근데 이제 위법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페어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게 그게 이제 주식 투자죠. 그러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근데 자꾸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떨어지는 주식을 잘 봐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주식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지나는 봐야 되지만 그걸 뭐 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맛이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진짜 얘기를 좀 하자. 시장에 그거를 백만개미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해서 그래서 그런 올라가는 주식을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주식 사갖고 한 10년 갖고 있어봐라 막 이제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추억.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막 2010년대에 막 사갖고 우리 코로나 팬데믹 났을 때 막 뜨니까 그렇게 해서 뭐 팔자 고쳤다. 이런데 뭐 주식 잘못 사면 10몇 년 있어도 폭삭 반토막
막 4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모한 짓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예측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람이죠. 아, 이 주식이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무슨 10년 앞을 내다봅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 상황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분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무속인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 무슨 그런 장기 투자를 하냐라고 막 자조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범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예외 없이 자기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되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 어느 정도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랑한 나머지 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신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에이, 쟤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이어서 얘기했지만 그건 독단이에요. 도모에 빠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외유 가시는데 같이 갔던 블랙핑크나 여러분 옛날에 블랙핑크 아십니까? 근데 요새 인기 엄청나게 좋고 이런 젊은 아이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돌들 중에서 성공해서 오래가는 아이돌도 있지만 또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현재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신인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건 여러분 이해는 돕게, 맨날 난 조용필 나오나 이미자 남진 씨도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멀리 보는 건 좋다 이거예요. 멀리 보는 건 좋지만 보이지도 않는 먼 곳까지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는 좋은 거지만, 멀리 본다는 게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눈앞도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눈앞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썸네일 같은데 종목 이렇게 이제 적어드려서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는 시그널이거나, 얘는 오늘 뭐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런 거거나 그런 건데, 그게 종목이 올라간 지 벌써 한 달 이상 지났는데 느닷없이 댓글에다가 지금은 무서워서 못 사죠. 그동안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새로운 신인은 거부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쓰는 격언이 군자 표변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는 의연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의연해야 돼. 이게 여반장 손바닥 뒤지는 것처럼 팔락거리고 그러면 안 되고, 군자는 의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군자는 군자 표변이다. 표범처럼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딱 바뀌고 이거 되면은 금방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 시장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야 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가려고 그러고 거기 편입하려고. 그 선진국 지수가 되면 세계의 유명한 펜션 펀드나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투자한다? 선진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측 가능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일본이나 미국 가면 여행객들이 큰 사고를 잘 안 당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이런데 딱 가다가 사고 나고 거기는 사회가 어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도 선진국 시장에는 왜 그런 유명한 펀드들이 투자를 하느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펀더멘탈 시장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으면 그런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모멘텀 시장이라고 그래요. 모멘텀 시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범위가 좁고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뭘 무조건 멀리 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쭉 보다가, 쭉 보다가, 50m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런데 뭘 멀리 보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보는 건 볼 수 있는 범위 내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눈앞을 등한시해갖고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멀리 보면 바로 앞을 못 봐요. 멀리만 보면.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죠? 멀리 보고 앞을 바로 앞도 보고 이런 거죠.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멀리 봤다가 또 앞을 봤다가 멀리 봤다 앞에 봤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여러분 뭐 장기 투자 안 하고 단기 투자했다고 그래서 벌금 냅니까? 세금을 더 냅니까? 예. 주식은 가는 놈을 사야 돼요. 그게 바뀌어요. 그때마다.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10일 이동 평균선이다. 10일 이동이 뭐예요? 10일. 2주죠. 2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주 동안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상당 기간 안 돼요. 근데 2주 안에 살아나면서 이게 2주 동안 살아난 쪽으로 달라지면 얘는 가더라.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제가 늘 말씀드린 매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뭐가 터졌을 때 그걸 먼저 대입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거에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멀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멀리도 잘 보시고 가까이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멀리 보는 걸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는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지 멀리 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뭘 봐요. 보이는 데까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앞을 보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